오늘 시장을 읽는 남자에서는 미결제 약정을 이용해서 지수의 추세를 가늠해보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아마 미결제 약정은 선물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우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주식 투자자분들 가운데 미결제 약정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미결제 약정의 기본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결제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 옵션 투자자가 선물 옵션 계약을 사거나 판 뒤에 반대 매매를 하지 않고 보유한 계약수를 의미합니다. 정의가 이렇다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선물 시장에서 매수의 계약수와 매도의 계약수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선물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거죠. 나는 이 물건을 3개월 뒤에 10,000원에 살게 라고 한다면 이 물건을 팔 사람도 필요합니다. 바로 B라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을 3개월 뒤에 10,000원에 팔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물 거래의 기본 개념인데, 이렇게 선물 매수자와 선물 매도자가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게 됐을 때 미결제 약정 한계가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 매도로 자신의 포지션을 청산하거나 혹은 매도를 잡고 있었던 사람이 매수로 자신의 포지션을 청산하게 될 경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계약을 하게 됐을 때 미결제 약정은 한계가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 조금 전 A라는 사람, 선물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었던 A라는 사람이 내가 3개월 뒤에 이 물건을 10,000원에 사겠다라고 했을 때 이 물건의 가격이 12,000원까지 오른 것이죠. 그러면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자, 12,000원까지 올랐는데 더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 내가 갖고 있었던 이 선물 매수 포지션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판단이 드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 미결제 약정은 유지되거나 혹은 더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12,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제는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 선물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었던 사람은 자신의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미결제 약정은 한계가 줄어들게 된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미결제 약정의 변화의 수로 우리는 지수의 추세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먼저 강세장에서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게 될 경우 지수의 추세가 상승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이면서 자신의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강세장에서 만약에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게 될 경우 지수가 이제는 오를 만큼 올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수의 상승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반대로 약세장에서 만약에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게 될 경우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더 지수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서 매도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거나 더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세장에서 지수 하락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약세장에서 미결제 약정이 감소할 경우에는 이제는 지수가 하락할 만큼 하락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미결제 약정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지수의 하락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단 두 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건데요.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게 될 경우 현재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게 될 경우 현재 추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